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들로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디익스플레이너에서는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있는 과거의 보이지 않는 유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역사는 반복되나 봐. 이런 생각 가끔 들지 않으세요? 뉴스를 보거나 할 때요. 한 인권운동가가 했던 바로 이 말처럼 과거는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의가 어떻게 교묘하게 모습을 바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게 되는 걸까요? 자, 저와 함께 허름한 모텔에서부터 사라져가는 해안선, 그리고 최첨단 기술 속까지 그 보이지 않는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있는 아주 낡은 모텔인데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하죠? 하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곳이 미국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엄청난 현장입니다. 아니, 이런 낡은 모텔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에이지 가스톤 모텔은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어요. 1960년대 생각해보세요. 인종차별이 정말 극심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곳은 흑인이 소유한 거의 유일한 안전지대였고요. 바로 여기서 마틴 루터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세상을 뒤흔들 개혁을 세웠던 겁니다. 말하자면 민권운동이 비밀 작전 본부였던 셈이죠. 40번이 넘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당시 버밍햄에서 흑인 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터트린 폭탄의 숫자입니다. 심지어 킹 목사가 묵었던 바로 그 방 옆에서도 폭탄이 터졌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를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역사가 과연 제대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미국의 국립 역사 유적지가 거의 10만 곳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은 고작 2%뿐이래요. 98%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억하는 역사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 보존 운동가들이 온전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낡은 건물을 예쁘게 고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잊혀지고 지워졌던 투쟁과 성취의 공간들을 다시 우리 눈앞에 제대로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왜곡된 과거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진짜 모두를 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워지는 역사가 꼭 건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불평등은요, 이제 기후위기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의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사라지고 있는 땅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남부에 사는 기후활동가 콜레트 피숑 베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지금 자기 가족이 몇 세대에 걸쳐 살아온 삶의 터전이 말 그대로 바닷물에 잠겨 사라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재해일까요? 아니죠. 한 공동체가 쌓아온 문화, 역사, 모든 살아있는 유산이 그냥 바다 밑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시스템 자체에 있었어요. 한 정부 관료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취약하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밀려났던 사람들은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시스템의 보호망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차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대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 해안가 저지대가 위험해지니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안전한 고지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폭등하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과거의 불의가 기후변화라는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자, 잊혀진 공간에서 사라지는 땅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믿는 기술의 세계 말입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유산은 이제 컴퓨터 코드 속에까지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기술, 정말 아무 편견 없이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과학자 조이 부얼라메니가 어느 날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해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자기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흰색 가면을 얼굴에 썼더니 바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실험 하나가 엄청난 사실을 보여줬죠. 아, AI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넣어준 편향된 데이터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구나 라는 걸요. 아마존의 케이스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아마존이 채용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AI를 개발했어요. 이 AI한테 지난 10년 동안의 회사 채용 데이터를 싹 다 학습시켰죠.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10년치 데이터 안에 과거의 남성 지원자를 더 선호했던 회사의 편견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똑똑한 AI가 뭘 배웠냐면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점수를 깎는 법을 배운 겁니다. 결국 이 편견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서 시스템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를 갑자기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 기술은 그냥 거울이에요. 그걸 만든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의 편견과 한계까지도 남김없이 그대로 비추는 아주 정직한 거울일 뿐입니다. 자, 잊혀진 모텔 이야기, 가라앉는 해안 이야기,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찬 코드 이야기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 다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유산을 끊어내려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잊혀진 모텔, 가라앉는 땅, 편견에 찬 알고리즘. 이거 전부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청산되지 않은 역사라는 거죠. 그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증상들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속에 사실 세 가지 행동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지워진 이야기를 복원해서 누구도 빠지지 않는 온전한 역사를 만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가 닥쳤을 때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차별이 아닌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여러분이 속한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유산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과거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